뉴스 속으로 훅 파고듭니다.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수정 안녕하세요. 기자. 심호흡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다크웹 문제를 뉴스에서 처음 다룬 건 아닌데 이제 박사방, 조주빈, N번방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오르고 우리가 그 내용을 더 속속들이 안 후에 다루는 이 다크웹 이야기는 더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으로 정말 충격에 빠져 계시죠. 예. 온 국민들의 분노의 표적이 박사로 활동했던 조주빈 그리고 가까시나 왓치맨 같은 이런 텔레그램 운영자들에게 집중이 돼 있는데요. 예. 오늘 훅뉴스 시간에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성착취범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성착취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다크웹 운영자. 네, 다크웹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인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손모 씨로만 나왔었어요. 네. 근데 미국 법무부 공소장을 통해서 실명이 손정우라는 걸 공개했죠. 네,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다크웹이라는 게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이 어둠의 인터넷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운영됐던 사이트가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이게 유료 운영자만 128만 명. 유료 이용자만, 네, 유료 회원만 128만 명. 네, 그렇게 되는 정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였습니다. 네, 온갖 성착취물 영상이 유통이 됐었는데요. 오수정 기자, 지금 이게 그냥 성착취물 사이트여도 기막힌 노릇인데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라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피해 아동 가운데 어린아이는 뭐 몇 살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생후 6개월 된 아이까지도 그 대상이 됐습니다. 생후 6개월이요? 네. 참. 지금 뭐 나오는 박사방, N번방보다 더 경악스러운데, 자, 그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손정우라는 인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운영자인 손 씨가 붙잡혔고 그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손 씨에게 내려진 우리나라 처벌 수위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고작 1년 6개월이었죠. 그렇죠. 네, 시간이 흘러서 딱 한 달 뒤인 다음 달 4월 27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전해드렸을 때는 고작 1년 6개월이 말이 되느냐 여기까지 전해드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벌써 시간이 훌쩍 흘러서 출소할 때가 됐어요. 다음 달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년 6개월 이제 만기 출소를 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미국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기소가 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죄를 묻겠다 이러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왔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지난 훅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린 바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라 이런 글이 올라와서 현재까지 10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손정우 출소되면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 법정으로 보내라. 근데 10만 명밖에 아직 안 됐어요. 네, 이틀 전에 올라온 청원이에요. 이틀 네. 됐으니까 네네.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오수정 기자가 훅뉴스에서 깊게 들여다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군요. 어떻게 될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의 논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으로 보내진다면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단적인 예로요. 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미국에서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40대가 있었습니다. 네. 징역 15년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만 했는데 15년.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그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뭐 몇 배는 되겠는데요? 네, 최소 뭐 수십 년에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보낼지 말지는 아직 결론을 못 낸 겁니까? 아니면 뭐 안 보내기로 한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직 우리 법무부가 손 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회의를 이어가면서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막판 고심 중. 글쎄요. 요즘 이 N번방, 박사방 가지고 우리 뭐 경찰, 검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벌에 처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생각할 때는 왜 고심 중인가 좀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네, 사실 법무부가 이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손정우 사건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네. 이 범행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범죄인 인도라는 이 조약에 대한 세부적이고 예민한 조건들을 놓고 미국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민한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조건들로 인도 가능성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죠. 네, 첫 번째는 쌍방가벌성이라고 하는데, 즉 손 씨가 행한 범죄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범죄로 인정이 돼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손 씨가 저지른 범죄는 양쪽에서 다 인정되는 범죄인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충족이 되는데, 충족. 네, 바로 뒤따르는 두 번째 조건이 이중처벌 금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또다시 처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손 씨를 미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이중처벌 금지를 논거로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처럼 한 죄로 두 번 처벌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원칙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예. 손 씨의 경우에는 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네, 일단 손 씨의 범죄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예. 손 씨를 통해서 배포된 영상을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다운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미 처벌된 범죄와는 별개로 미국 법을 어긴 다른 범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네, 이 부분은 미국 검사 출신인 한동대 원재청 교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미국 범죄로 처벌하는 거지 한국에 있는 것을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이거를 다운로드를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10명, 20명이. 그럼 그게 다 다른 범죄예요. 한국에서 처벌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손 씨가 미국에서 기소된 죄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네, 미국에서는 뭐 아동 성착취물의 모의, 광고 제작, 그리고 뭐 돈 세탁 이런 9개 정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돈 세탁 같은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처벌받지 않은 죄목이거든요. 듣고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세 번째는 뭐예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중처벌 금지에는 예외도 있다고도 합니다. 예. 이 중하고 심각한 범죄인데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예외를 둘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거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가능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죠.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가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에는 예.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원칙인데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그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일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중처벌 금지보다는 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두고 법무부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사실 범죄인 인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이 부분이 걸렸던 문제긴 하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요거에 따르면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이 국제법상 관행적으로 자국민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 원칙이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범죄인이라도 인권에 대해서 그걸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발생해 왔는데 아주 현대사회에 들면서는 그냥 일반화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 원래의 출발할 때 그 배경과는 달리 가국민인 경우에는 인도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인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성균관대 성재호 교수 말. 네, 범죄인 인도 조약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한쪽에서 협조를 하면 다른 상대방이 협조를 하고 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쪽 역시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 미국의 요구를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어쨌든 지금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다음 달이면 손 씨 풀려나고 고민만 계속할 수는 없고 결정을 어느 순간에 내려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내려질까요? 법무부 관계자는 저희한테 미국과의 협의가 오래 걸리고 있긴 하다. 하지만 가급적 석방 전에는 결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좋지 않겠냐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 결단을 내려서
미국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바로 송환 절차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또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인도를 결정을 하면 또 법원에서 손 씨의 인도 심사에 따른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인도가 이루어진다면 손 씨는 1999년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 28번째 사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민들의 동의, 합의라는 것도 중요하네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다 듣고 나니까 결국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국민들의 동의, 사회적인 합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 다음 달 며칠 나온다고요? 27일입니다. 4월 27일이면 1년 6개월 만기 출소합니다. 미국에서는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 정도 죄 받을 사람 아니다. 더 받아야 한다. 보내달라고 합니다. 가면 수십 년 더 형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청와대 청원 사이트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라고 돼 있어요? 찾아야 돼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크웹이라고만 다크웹.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청원이 뜨는데요. 예, 예. 처음에는 다크웹 손정우를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라는 거는 3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고요. 최근에 뜬 청원은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청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